네, 국가직 7급 형법부터 풀어볼게요. 1번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그쵸?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판례주의가 아니고,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판례에 의한 거고, 네, 판례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죠. 네,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없다. 맞는 거고. 2번 아동 청소년 신상공개 전자감시 사회봉사명령 이런 것들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다. 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완처분은 원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은 보완처분은 맞는데 예외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2번이 틀렸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 행위시는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최종 범죄에 종료된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 포괄일죄죠.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다 범죄 행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뭐 상습적으로일 수도 있고 같은 그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그런 죄들일 때는 이게 최종적으로 끝난 행위 이때가 기준으로 뭐 공소시효라든지 네, 그런 모든 그 시발점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 최종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있다면 이 후를 기준으로 하겠죠.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 그러니까 후에 만들어진 법, 새로운 법, 신법을 적용해서 처단하여야 된다. 그래서 맞는 내용.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시효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진정소급 입법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공익이 훨씬 크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급해가지고 그 법의 효과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가 개인의 신뢰의 이익을 관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개인보다는 공익을 지금 우선해야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그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 네. 친일했던 행위가 그때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우려먹냐라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는 다 고쳐야 된다.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이면은 뭐 벌을 받게 하거나 그들이 소유하는 재산을 다 강제로 뺏어서 국가로 환수하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공소시효가 다 이미 지금 몇십 년이 지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사에서 현대사회로 지금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공익의 필요성이 매우 우월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원래는 안 되는데 네, 부진정소급 입법이 원칙이죠. 부진정소급 입법은 가능하고 진정소급 입법은 안 된다. 소급해서 저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 친일 반민족 그 내용이죠. 맞는 거고. 2번이 틀렸네요. 1번은 99년도 판례 판결 요지고 중간에 뺄 부분들은 빼고 이렇게 굵은 글씨만 이렇게 해서 그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이거는 이제 그 형법 문제니까 헌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빼는 것 같아요. 지문 길이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결국은 다 판결 요지에서 다 갖고 오죠.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 내용 그대로고. 2번 2008년도 판례 사회봉사명령은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네, 보완처분인 건 맞아요. 보완처분인 건 맞다. 근데 원칙적으로 적용함이 상당하다. 형벌 불소의 원칙에 따라 이거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형벌 불소 원칙이 적용된다. 왜? 이거는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시간 부과하고 여가시간 박탈하고 이렇게 해서 형벌과 다름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성질은 보완처분이 맞는데 근데 실질상은 형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 모든 형벌에 적용되는 이 기본 원칙을 여기 보완처분인 사회봉사명령에도 적용하겠다라는 판례죠. 이거는 중요한 판례죠. 2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초과하여 이렇게 올린 거는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형벌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처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봉사명령도 형벌과 같이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행위시법 기준으로 100시간을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처벌을 사회봉사 명령 시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200시간으로 올렸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신법을 적용한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보안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형벌과 같기 때문에 이런 여가시간 박탈, 노동 부과, 신체적 자유 제한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형벌 불속 원칙을 적용해야 되고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죠. 역시나 중요한 판례를 정답 지문으로 냈네요. 네. 3번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법정행위가 법 개정 전후 이럴 때는 후를 기준으로 한다. 왜냐면 종료시가 기준이니까. 국법이 더 중요한 거냐, 신법이 더 중요한 거냐,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 이 죄의 특성상, 예, 최종적으로 이 끝나는 그 죄를 기준으로,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국법의 이런 경중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신법이 그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벌금이나 어떤 형이 낮아지게 되면 낮아진 걸 유리하게 적용하죠. 근데 그걸 지금 여기다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똑같이 답안지에 쓰더라도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이 문구 하나가 넣어주면 정말 확실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탁 줄 수가 있죠. 이런 게 사실 그 2차 답안에서 갖고 가야 될 주머니에 꼭꼭 넣어가야 될 그런 문구들입니다. 이런 거 공부하려고 객관식 풀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기억도 환기시키기도 하고. 4번 2013년도 판례. 네, 진정소급 입법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 친일재산 소급적 박탈.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거는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거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박탈해서 국가로 귀속시키는 거니까 환수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어떤 그 친일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신뢰 이익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네,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정소급 입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옳은 거. 갑이 을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을의 동의를 얻어서 그 피무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로 고소하게 되면 이때 무고죄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인정한다고 그랬죠 판례는. 예, 그래서 승낙에 의하여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다. 1번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거죠. 을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 엔진 톱으로 네 개를 완전 그냥 작살을 내놨어요. 네 이랬을 때 이게 긴급피난 인정될 거냐? 지금 이 죽은 개가 먼저 나의 반려견을 물었다 이거죠. 물어 뜯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 이 사람은 우리 개도 보호해야 되고 내 자신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 톱으로 나의 반려견을 물어뜯은 그 개를 그러니까 그 개가 이제 피해견이죠. 최종적으로는 내 엔진 톱으로 죽었으니까 피해견을 톱으로 작살을 냈다 이겁니다. 이게 정당화 될 거냐? 네, 사회 통념상 정당화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처벌 받았죠, 이거는. 네. 동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이제 제물로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반려견 이런 것들은 다 제물로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물 손괴 혐의가 적용이 되죠. 네, 상식적으로도 뭐 이렇게 산책하다가 개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물어 뜯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톱으로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네,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었죠. 참 이것도 잘 나오네요. 객관식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한 행위였다. 톱으로 개를 그냥 저렇게 한 거는 동물 학대다. 3번 신분 기자인 갑이 증여세 포탈 취재를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면 응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취재한 내용대로 알아서 보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다. 네. 기자는 당연히 찾아가서 이런 것들 취재를 요구할 권리가 있죠. 네. 언론 제4의 권력. 네. 언론의 자유가 있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저기 했던 사안이었죠. 만약에 신문 기자가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다른 위험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거나 이제 그런 여타 사정들을 전부 다 고려했는데 그런 사정들이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단지 그냥 취재를 요구했고 네가 만약에 답변을 안 하게 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답변을 안 해주면 그럼 내가 취재한 내용대로 알아서 보도하겠다. 네, 이거는 기자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판례죠. 이것도 객관식에서 빈출 나오는 적이죠. 3번이 맞는 거였고 4번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인 갑이 토지에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냈어요. 포크레인으로 이제 길을 다 때려 부신 건가 봐요. 아스팔트를 다
부셔서 걷어냈나봐요. 통행로를 이용하지